네, 시청자 여러분, 리드코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6일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잡주 정도로 봤던 부분이었는데 얘가 지금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었죠. 특히나 잡주 같은 경우에 단타로 들어갔던 목적이었는데 지금 사고 팔고 사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 타점이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오늘 고점이 5,750원이거든요. 상승부에가 5,830원인가 그러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비중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이 보시면은 팔고 사고 다시 팔았고 5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단타 비중 기준이었을 때. 그래서 제가 타점이 나간다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매도를 이 정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가격이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뭐가 나온 게 있었죠. 물론 이제 4인뱅 관련된 게 저희가 리드코프를 하는 최초 명분이었죠. 그리고 이 명분을 이끌어줄 지속성은 누구?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1번이 이재명과 기호 2번이 김문수 둘 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공약으로 새로 걸었던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었던 부분, 인가 관련돼 가지고 내달 6월 달쯤에 소식이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했다라고 했었고, 사실 그 부분만 있었으면은 안 했을 텐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1,700억 가까이 나왔던 이 봉 때문에 사실 제가 단타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수급 대장이잖아요. 제가 수급이 없는 종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급이 없으면 안 했겠죠. 근데 수급이 있으니까 했던 부분이고, 세력주의 조건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번에 영상 요때 말씀드렸던 게 상한가 종가였던 5,180원을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지켜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올려줬고 매도를 또 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또 갭을 띄운 다음에 올려주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점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로 수급을 이 번호로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 제 영상을 시간을 투자해서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무료로 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요 날이거든요. 보시면은 메이슨 캐피탈을 인수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메이슨 캐피탈이 먼저 치고 리드코프가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인수했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예를 들면 얘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거든요. 리드코프가 지금 1,400억 정도가 되고,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집이 가벼운 놈이 당연히 더 빨리 치고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얘네가 거기서 인가, 보시면 4인터넷 전문의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소소뱅크의 대주주로 참여 계획이다 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리드코프가 메이슨 캐피탈에 그걸 인수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5월 12일이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200억 원 유상증자 4인뱅 준비라고 했는데, 이게 유상증자라 그러면은 대부분 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메이슨 캐피탈 가보시면은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은 4인뱅 준비라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렇다는 거는 리드코프가 이제 5회사가 된 거고 메이슨 캐피탈이 이제 자회사가 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질문, 유상증자랑 3자 배정 증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건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혹은 유상증자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되게 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주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 뭐 크라우덕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000억대인 애가 34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하한가를 들어갔었죠. 유상증자라는 거는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 너네한테 주식 줄 테니까 우리한테 주식으로 투자를 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유상증자. 상, 돈을 받으면서 증자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늘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목적성에 따라서 가끔가다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뭐 옛날에 금양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한다 그랬지만 신공장을 건설한다 뭐 그런 이유여가지고 유상증자로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돈이 회사에서
있었으면은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봤을 때 그냥 유상증자는 악재로, 단기적인 악재로 판단이 됩니다. 주식할 때는.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양처럼 목적성에 따라 가지고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이후에 이 유상증자로 모았던 돈이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그건 나중에 가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뭐냐? 똑같이 얘네도 돈이 필요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로? 기업으로, 특정인으로.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캐피탈을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46% 정도 가까이 되는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200억을 추가로 가져가게 해서 지분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성이 4인뱅이라는 부분이었고, 사실상 이것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잠깐, 이제 유상증자랑 이제 삼자배정 대충 아시겠죠? 특정인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조각모험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다르다. 이제 그 부분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4인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갈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 이제 뭐 최초 인터넷 은행이라 해가지고 K뱅크, 얘네가 벌써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뉴스가 있었던 21년도, 22년도 뭐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관련된 뉴스로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갔던 게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K뱅크로 올라갔냐? 아닙니다. 이것도 AI 섹터 순환이었거든요. 오히려 2022년 1월달 이때쯤에 간단하게 장대 양봉 쏘고 꼬리 달아가지고 내려왔던 그것들이 K뱅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은행 같은 경우도 그닥 크게 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단타를 친다고 했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4인뱅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만들어져서 가고 인가를 납둔 상태에서 정책주로 엮였기 때문이죠. 여기 세력주의 조건 3번인 재료를 뉴스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붙여준 리드코프, 이재명, 김문수, 소상공인 특화은행 공약 4인뱅 설립 탄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4인터넷 은행이라고 해가지고는 재료가 좀 약했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월 3일 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유력한 지금 지지율을 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1번하고 2등을 달리고 있는 2번하고 이 둘 다 얘기를 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얘기했겠다. 이건 무슨 뜻이다? 정부에서 밀어줄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사실상 가능성이라 봤을 때 뭐 4인터넷 은행이 나왔을 때 얘네를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저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공약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 명분을 볼 때 이 명분 하나가 노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와 씨 짱이네? 이걸 하나만으로 가기엔 에바고요. 정말 예를 들어 진짜 좋아 보이는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를 국가에서 밀어주느냐 안 밀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정책주를 단타로 가져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시즌적으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을 세팅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일정적인 부분을 가져갔을 때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 2년 3년 걸려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때 요때 사가지고 요때 매도해가지고 46% 수익이었잖아요. 하루 만에. 그럼 여러분 물론 단타 수익이었기 때문에 단타 비중이어가지고 수익률은 컸지만 수익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진짜 한 1억을 갖다 때려 박았던 2년 3년 동안 갖다 집어넣었는데 수익률이 뭐 40% 이렇게 나와가지고 4천만 원을 벌었다고 쳐. 뭐 이것도 정말 대단한 수익이죠. 정말 대단한 수익인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묘미는 뭡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이 높으면 좋은 거죠. 기간은 짧고 수익은 높다. 이건 정말 주식을 하는 전 국민들이 똑같이 바라는 그거 아닙니까? 기간 짧고 수익 높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임박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6월 26일이고 벌써 다음 주면은 6월입니다. 그러면은 4달 중에 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가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이스캐피탈 20% 넘게 올라갔거든요. 물론 지금 시간에 매도 잔량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그렇게 한데 뭐 4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35,000주 이거 뭐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같은 경우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새롭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새롭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수급대장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모르실 텐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하면서 같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 타점도 있고 이것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리드코프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할 건데 이 뒷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뒤에서 앞에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바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아시겠죠? 이번 달 월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앞에 나왔던 거를 씹어 먹습니다. 그만큼 그것도 하필이면 또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더 갈 수 있을 확률은 그냥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만 해도 좀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K뱅크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K뱅크도 어그로를 끌긴 끌었는데 주가를 막 상승으로 추세를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인뱅이라고 했던 부분이 정책적으로 엮였다라고 했을 때 예상을 감히 해보자 그러면은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료를 형태를 뉴스의 형태로 이쁘게 포장을 한다 그랬는데 이 포장할 수 있는 게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4인뱅 인가로 인한 출범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 당선이 됐던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붙으면서 그 사람의 공약으로 인한 수혜 전망 뭐 이 정도가 이 종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꽃밭 뉴스라고, 아니, 꽃밭 뉴스? 아니, 치장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기타 어떤 그런 뉴스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또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29일인가? 네, 그때 금리를 한 단계 인하를 한다는 소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예상을 한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환율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대선이랑 그 정책적인 부분이랑 공약이랑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제 성장률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려가가지고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켜가지고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성장률이나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커버를 친다 그러면 뭐 한 번쯤은 더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고 제로금리로 갈 수 있는 당장의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인플레이션만 아니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간 스타일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성장률은 안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국민 성장이나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제 그 물가만 올라가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지금 놓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경제학 같은 경우도 과거랑 지금 너무 달라져가지고 경제학 박사들 지금 골머리 썩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 하여튼 그래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도 차트로 봤을 때는 월봉상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뉴스를 가지고 얘를 더 올려줄지 그거는 세력이 해줄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일단은 저기 뭐야 위에 그어놨던 6,800원이라는 매물대, 여기 6,730원 여기 상한가 고가였잖아요. 여기 사이를 터치를 해줬을 때는 일단 비중을 털고 그 다음에 나온 뉴스들이랑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다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호 1번, 2번 둘 다 내용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1번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죠. 이재명이. 당선 확률이 제일 높은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완화시킨다거나 국가에서 뭐 정부에서 뭔가 해준다 그랬을 때 만약에 4인뱅을 통해 가지고 해준다는 게 조금이라도 노출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단타로 처음에 들어왔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그대로 들고 갔을 때 지금 노출됐던 게 이제 메이슨 캐피탈이랑 이제 유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돈을 더 받쳐 부어가지고 4인뱅 관련돼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4인뱅이 노출되기 전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해가지고 좀 챙기고,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 노출되는 순간까지 반반치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가가 된다 그러면은 얘네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의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뉴스로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제 타점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료라고.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중에 이것들이 올라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고 있었을 때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그 크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뉴스가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갈 때, 내가 봤을 때 이 뉴스가 괜찮아 보이는데 안 갈 때,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장이 안 보낸다 그러면은, 세력이 안 보낸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라면서요. 리드코프 일단 주가 세력주의 조건 2번을 계속 꾸준히 잘 만들어 주길 바라면서 인가 가지아 외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